네, 오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AI 생태계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좀 짚어보는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관련해서 최근 뭐 금융시장에서 뭐 AI 또 빅테크 쪽에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있고 ETF 쪽에서도 이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ETF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컨설팅 담당 김승현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죠, 에이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여러 운용사에서 지금 ETF 그 빅테크와 관련된 ETF 상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에이스 ETF에서도 지금 빅테크 관련 엣지 있는 상품들을 맞습니다. 계속해서 네, 내놓고 있잖아요. 네, 네, 이번에 또 나오죠. 맞습니다. 우선 엣지 있는은 저희가 대본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엣지 있는. 네, 근데 네. 실제로 저희가 엣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요즘 뭐 빅테크 관련된 상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한투신탁운용 에이스 ETF만의 이 빅테크 ETF의 차이점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십니다. 우선 말씀을 드릴게 저희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빅테크 ETF 중에서 수익률이 저희가 가장 좋습니다. 아, 빅테크 ETF 중에서. 맞습니다. 예. 저희의 빅테크 ETF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라는 ETF인데 이 탑7 플러스 M7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오, 맞습니다. 예. M7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거의 올타임으로 네.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고 두 번째는 라인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빅테크 관련해서 최다 라인업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 에이스 ETF는 빅테크의 진심이다. 이렇게 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빅테크를 활용한 뭐 커버드콜 요즘 막 월배당 아, 관심 많으시죠? 네네네. 뭐 제2의 월급 해가지고 관심 많으신데 제2의 월급이라면 제가 심의에 걸려가지고 제2의 월급으로 생각되는 커버드콜 관련해서 빅테크 저희 에이스 ETF가 최초로 출시를 하였고 그다음에 지난 6월 11일 화요일 네. 조금 빠르신 분들은 아마 좀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4종이라는 종목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상품 저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하면은 뭐 AI4라는 얘기도 요즘 많이 하죠. 그 각 개별 종목의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 4개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뭐 수익률도 가장 좋고 라인업도 굉장히 많고 엣지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 빅테크 관련 밸류체인은 저희 에이스 ETF가 지난 2023년 작년이죠. 5월에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ETF, 액티브 ETF입니다. 이렇게 출시를 했었는데 이 ETF가 1년이 좀 지난 시점에 그 AUM이라고 하죠. 총액이 한 3천억 원 정도 육박을 했습니다. 요즘 뭐 일론 머스크 뭐 66조 원인가요? 네, 성과급 네. 받는 거 주총도 했었죠. CEO 보상안. 네, 예.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평생 가도 못 던질 돈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주주분들이 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의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에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도 빠르게도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에이스, 뭐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도 자금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스 ETF는 그만큼 빅테크의 진심인 회사이고 수익률, 그다음에 엣지 있는 상품들, 그다음에 최다 라인업에서 저희가 아마 빅테크 투자의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한국투자신탁 운용에서도 지금 지난해부터 이제 빅테크 관련 ETF들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해 주실 내용이 네. 이제 지난 11일 상장된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 4종. 4종입니다. 네. 이게 계속해서 내놓는 이유가 있으세요? 우선은 이 빅테크에 대한 저희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같은 경우에 역시나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역시나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AI 그렇죠. 테마이죠. 네. AI 하면 역시나 이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역시나 이 빅테크, 그 다음에 빅테크 상위 종목의 중심으로 돼서 이 산업이 더 빠르게 흘러가고 이 기업들의 주가가 역시나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빅테크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종목들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각 개별 종목이 하나의 산업이 된다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엔비디아를 얘기를 드리면 그냥 반도체 하나의 종목이 아니죠. 그렇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애플도 그런데 뭐 엔비디아면 뭐 AI 반도체가 떠오르실 거고 그 산업 전체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챗 GPT, 생성형
AI 이런 게 떠오르실 거고 구글 하면 역시나 뭐 검색 1위 아니면 뭐 플랫폼 네. 관련돼서 떠오르실 거고 애플 하면 역시나 온 디바이스가 이렇게 산업 전체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테크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AI 산업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각각 밸류체인 종목들 함께 출시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빅테크 없이는 AI 산업 발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밸류체인 그런 관련 ETF까지 출시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저희가. 개별 종목 밸류체인이죠. 예. 그러면 빅테크의 밸류체인 기업, 뭐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밸류체인이라고 하면은 네. SK 하이닉스 뭐 네. 국내 쪽에서는 한미반도 저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예, 좀 설명을 쉽게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요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 메인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조금 뒤쪽에 설명 그래요? 하나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뭐 테크 뭐 기술주 투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왜 빅테크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헤드라인이 아마 뭐 상위 종목 투자의 필요성 해가지고 1번 요 슬라이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이 우상향하는 그 뭐 상위 종목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나 과거에 뭐 5년, 10년 또는 20년, 30년 이렇게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오른쪽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게 뭐 부동산도 있고요. 뭐 3년 CD, 그다음에 그냥 일반 뭐 예금 계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쪽에 있는 게 뭐 스탁마켓, 네, 주식입니다. 역시나 주식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성과가 우상향한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그러면은 이 주식 위에 있는 게 바로 뭘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바로 1등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테크 앞에 빅이 붙여 있죠. 네네. 크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빅테크 이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위 1등 종목에 대한 투자가 결국 훨씬 더 주식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요즘 막 주식창이나 아니면 아니면 뭐 토론방 이런 데 가면은 한 1년에 한 50배 오르는 종목 추천해 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종목들을 결국 나중에 장기 투자하면 할수록 연 평균 수익이 뭐 10%, 20% 훨씬 넘는 수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위 주식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 상품 출시할 때 되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왜요? 아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면은 네. 너네가 내면 고점 아니냐. 예, 한투가 이렇게까지 4개나 빅테크 밸류체인을 내면은 고점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기술주 버블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다 찾아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20년 이상 지속된 기술주 버블 논란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 기술주 하면 이 버블 논란이 20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단순히 저희 한투 에이스가 출시해서 버블이냐 요 얘기가 아니고 이 기술주에 대한 투자 관점 자체가 과거의 이 기준으로는 도저히 투자할 수가 없는데 20년 동안 기술주 투자 하나도 안 하신 분은 그동안 뭐 1년에 수십 %씩 평균적으로 오른 나스닥 그다음에 기술주 시장 전혀 이렇게 투자를 못 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5년 전부터 이 테크 주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제목은 테크 주식은 25년 전부터 비쌌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왼쪽 혹시 저 책 읽어보셨나요?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 아니 아직 못 읽어봤어요. 네, 이 책인데 이 책의 이 저자가 이 아담 시셀 백인분입니다. 이분 얼마 전에 한국 오셨습니다. 저희 ACTF 초청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래요? 실제 기자간담회도 하고 저 야구도 같이 보러 갔어요. 그 책도 읽으시고? 책도 읽었습니다. 근데 기억은 다 모든 내용 기억하지 못하는데 결국 빅테크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의미인데 비싼 게 아니다. 맞습니다. 이 책 중에서 제가 인상적인 문구 하나 뽑았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인데 이 아마존이 1997년도에 상장했을 때 IPO 했을 때 P라고 하죠. 밸류에이션이 211배. 네, 200배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S&P 500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22배. 엄청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997년에 상장할 때부터 아마존은
고평가 얘기를 들어왔었는데 네. 지금도 고평가 얘기를 듣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테크 주식을 비싸다 얘기만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투자를 절대 하실 수가 없고 못하죠. 네, 과거의 이 기준.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아마존을 IPO에 투자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보유한 분이 계시면은 수익률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한투 에이스가 4종 출시해서 야 고점이다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빅테크를 향한 이 관점부터 조금씩 바꿔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왜 빅테크일 수밖에 없는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네요. 네. 네. 밸류체인. 네, 밸류체인인데 저희가 글로벌 시가총액 네. 10개 기업 중에서 네. 빅테크 기업이 또는 테크 기업이 네. 몇 개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하신가요? 그럼 시가총액. 글로벌 전체 10개 중에서 네. 빅테크 또는 기술 또는 반도체 합쳐가지고 네.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한 8, 90% 되는 것 같은데요. 10개 중에서 한 8, 9개? 네.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제가 짠 거 아닌데 맞췄는데 근데 2024년 5월 말에 네. 또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10개 중에서 7개가 해당이 됩니다. 와. 굉장히 많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우디 아람코하고 버크셔스웨이, 일라일리 요 정도 이렇게. 빼고 네, 그래서 제조업을 넘어 지금은 테크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한 10년 전에는 한 3개밖에 없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네.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10년 정도 되는 시점에 보면 한 7개. 근데 탑10 위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 밑에 테슬라도 있고요.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역시나 기술주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좀 재미로 슬라이드를 하나 넣었습니다. 세계 부자 순위로 보는 빅테크 시대 했는데 2024년 5월 말 기준 전 세계 부호 10명 중에 빅테크 관련된 부호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잘 봐버렸어요. 8명. 8명이죠? 네. 네. 꽤 많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여쭈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버나드 아놀트. 네. 이분은 루이비통과 같이 루이비통 LVMH. 네. 근데 이분은 이 LVMH의 지분율이 48%입니다. 1위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위에 올랐는데 나머지 이렇게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레리 페이지, 빌 게이츠, 세르게이 브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미 은퇴한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 지분율이 막 0.0 몇 프로. 지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데도 이렇게 맞습니다. 고순위에 올렸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의미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한 10년 전에는 왼쪽에 보시면은 빌 게이츠, 레리 앨리슨 요 정도밖에 안 계세요. 예. 근데 지금은 바로 10분 중에 한 8분 정도. 근데 워렌 버핏도 사실 빅테크 투자 많이 하셨죠. 애플도 그렇죠. 투자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분까지 포함되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10명 중에 한 9분 정도는 빅테크 관련된 분들인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결국은 전 세계 천재들이 결국 테크 또는 빅테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결과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 나오든 하든 전 세계 천재들은 결국 빅테크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빅테크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좀 더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삶의 중심인 거죠. 맞습니다. 예, 주변에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빅테크 아닌 게 없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앱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모든 것들이 나온 지 한 25년밖에 안 됐습니다. 25년 밖에요. 25년밖에 안 됐죠. 윈도우는 나온 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챗 GPT라든지 예전에 많은 위키피디아 아니면 아이팟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설립된 지 25년밖에 안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삶의 변화가 되고 있고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 빅테크 기업들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적 놓고 보면은 사실 또 실적이 주가보다 더 앞서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마 빅테크 실적 현황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여전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네. 테슬라가 조금 부진을 하긴 했습니다만 1분기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제 APS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밸류에이션 측면만 보게 되면은 여전히 M7 기업들이 여전히 가격은 싸다. 예, 버는 거 대비해서 여전히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올랐다 그래가지고 너무 막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투자 안 해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과 함께 계속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조금 서두에 제가 빅테크의 필요성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왜 빅테크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빅테크 투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심심하다. 나는 1년에 한 50%, 100% 오르는 종목들 찾는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그리고 좀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시각도 많고요. 맞아요. 작년에 사실 국내도 2차 전지 열풍이 사실 불긴 했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빅테크 투자를 따라갈 만한 종목들은 단기에 찾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럼 본론이네요. 본론입니다.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네, 액티브 시리즈. 네 맞습니다. 상품명 보면은 대충 알 것 같긴 해요. 네, 밸류체인이니까. 맞아요. 네, 빅테크와 관련된 기업들 또 액티브니까 굉장히 능동적으로 수익률 높이기 위한 그런 맞습니다. ETF. 저 방송 때문에 사전에 뵙질 않았는데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빅테크의 밸류체인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 수혜주라고 해야 되죠. 친구들에 투자하는데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저희가 왜 이 수혜주까지 같이 함께 투자를 해야 되냐 이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며칠 전에 그 암홀딩스라고 있습니다. ARM, 암홀딩스. 네, 암홀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핸드폰에 이렇게 설계도 IP, 팹리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 그 엔비디아 밸류체인,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이 종목이 두 번째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한 20% 정도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가 한 2-3% 오르는 날에 이 암홀딩스는 한 15% 올랐습니다. 하루하루를 보게 되면은 네. 엔비디아보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고 덜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엔비디아가 아무리 대장주고 왕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엔비디아 혼자 전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수혜 기업들 또는 밸류체인 기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단순히 엔비디아 하나만 투자하기보다는 밸류체인 함께 투자하는 게 좀 좋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은근히 물론 이게 액분을 해가지고 조금 가격이 낮아지긴 했는데 이 천비디아 됐을 때 엔비디아 너무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이 얘기를 네.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엔비디아 이 익스포저라고 하죠. 엔비디아에 대한 이 투자 성과를 함께 따라가면서 ETF로 밸류체인 종목이 함께 투자하는 것이 역시나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 네. HBM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상 그렇죠. 최고가를 갱신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엔비디아와 HBM의 연관성 때문에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엔비디아 하나만 투자하기보다는 밸류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역시나 좋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각 빅테크 밸류체인 기업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봐야겠네요. 네, 우선 ETF 하나씩 말씀 좀 드리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각 대장주 개별 종목이 산업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엔비디아 밸류체인이죠. AI 반도체, 그다음에 생성형 AI, 마이크로소프트, AI 클라우드 또는 검색하면 구글이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세상을 여는 게이트웨이, 바로 애플 밸류체인 ETF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하나하나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엔비디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액티브 ETF다 보니까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염두를 조금 해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편출 편입이 맞습니다. 조금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유로운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액티브 ETF가 나은지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조금 뒤쪽으로 가가지고 종목별 운용 전략해서 엔비디아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전하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올 동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시 포트폴리오가 있긴 한데 이건 조금 바뀔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하면 밑에 TSMC 반도체가 위탁 생산을 하죠. TSMC가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고 AI 반도체 파트너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델도 있고 브로드컴 요즘 굉장히 브로드컴 핫하죠. 왜냐하면 유무선 통신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칩
만든 회사인데 이 전력 반도체의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도 굉장히 좀 많이 높은 비중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SK 하이닉스 네. 관련된 종목들이 반도체 파트너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함께 가는 친구들은 바로 설계 IP 해서 뭐 암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또 뭐 시놉시스 같은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를 만들 때 역시나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비주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빅테크 밸류체인 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지금 말씀 주셨는데 네, 엔비디아 먼저 말씀드렸죠. 예, 그 에이스 ETF만의 전략이 있다라고 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뭐 종목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엔비디아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 예. 네, 나중에 또 종목은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다시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저희의 전략은 아까 저기 말씀 주신 것처럼 액티브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친구들이 계속 바뀝니다. 음. 최근에 기사 같은 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음. 갑자기 HBM을 공급을 하게 된다. 지금 그리고 콜 테스트 진행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진행 중인데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빠르게 바뀔 수가 있죠. 그렇게 바로 액티브 매니저가 판단해서 종목에 넣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패시브 ETF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방법론을 따라서 운영하는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 주기라고 하죠. 종목의 네. 편출입 또는 비중 조절이 아무리 빨라야 보통 분기 또는 뭐 반기 정말 길면 연간에 하는 ETF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AI에서는 이렇게 좀 늦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좀 수익률 자체에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액티브 ETF를 통해서 빠르게 이렇게 반영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액티브 ETF가 또 장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차세대 네. AI 또는 반도체의 비상장 유니콘 기업이 네.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한다. 네. 라고 하게 되면은 액티브 ETF는 이 상장 전에 뭐 프리 IPO라고 하죠. 네. 저희가 수요 예측 단계에서 바로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자료를 한번 나올 수 있게 봐주시면은 IPO 기업들이 나오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국내처럼 이 IPO에 참가하는 것이 해외 기업은 거의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액티브 ETF를 통해서라면 저희가 사전에 가입을 할 수가 이 IPO에 바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하면은 스페이스X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스페이스X가 AI 기업에 좀 들어가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오픈 AI 당장 상장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상장한 얘기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오픈 AI가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 뭐 스트라이프라든지 핀테크 기업이죠. 뭐 데이터브릭스 똑같은 뭐 데이터 분석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AI 관련된 기업들이 만약에 상장한다 그러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암홀딩스가 작년에 뭐 상장했을 때 그때 저희 한국투자신탁 운용의 액티브 ETF에서 IPO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공모펀드에서. 네네. 그 얘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 알주식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공모펀드를 통해서 실제로 그 IPO 단계에 들어가서 높은 수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액티브 ETF의 가장 큰 장점, 포트폴리오를 이 상황에 맞게 바뀌는 친구들을 찾는다라는 것도 있고 AI나 이런 반도체 유니콘 기업이 상장한다면 그 이전에 바로 들어가서 상장 단계에 들어가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장점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는 어떤 분들이 투자하면 좋을까요? 우선 사실 빅테크 투자나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이 좀 계시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빅테크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 미국의 R 주식도 좀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연금 계좌나 ISA 계좌에서 활용하시길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이 연금 계좌나 ISA 계좌는 아직 해외 R 주식은 투자를 못합니다. 네네. 그래서 국내 상장된 또는 주식이나 ETF를 투자하실 수가 있는데 각자 연금 계좌나 이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나는 뭐 기존의 빅테크, 에이스 빅테크, 탑세븐 플러스 같은 종목을 투자를 한다 하는 분은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중에서 특별히 더 잘 될 것 같은 종목을 더 선호하셔가지고 더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셔도 되고 나는 사실 빅테크 나 한 번도 투자해 본 적이 없어. 나는 국내만 했어. 아니면 나는 좀 이렇게 주식 투자만 좀 해가지고 해외 빅테크는 좀 한 적이 없어. ETF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각 4개 ETF를 나눠서 25%씩 투자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20%씩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20%는 조금 더 괜찮은 4개 중에 괜찮은 종목들이 투자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스닥 100이나 또는 빅테크 탑7 플러스 이렇게를 또 함께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투자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ACTF가 빅테크의 진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이브로라고 혹시 아시나요? 한국 예탁결제원? 세이브로? 네. 세이브로를 가면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네. 지금 시점에 해외 주식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다음 그 슬라이드를 혹시나 보실 수 있으시면은 빅테크 저희가 상위 개인 투자자 보유 순위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 투자하는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정말 예. 빅테크의 진심이신 게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빅테크 상위 종목인데 그러네요. 요 빅테크 종목의 밸류 체인이 네. 저희 ACETF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테슬라 밸류 체인 저희가 작년 5월에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엔비디아 밸류 체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번에 한 번에 다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요 1위부터 5위까지 밸류 체인이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1위부터 10위 전체 종목을 보더라도 7개, 상위 10개 중에 7개가 전부 다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 빅테크의 진심이시기 때문에 네. 저희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ETF를 통해서 추가적인 다양한 활용을 가능하실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좋은 솔루션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해외 주식 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게 그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22%. 네네네. 근데 이 ETF를 통해서 투자하면은 요것도 세금을 내긴 해야 됩니다. 내긴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연금 계좌 이렇게 통해서 하면은 또 절세 효과도 있다면서요? 정확합니다. 연금 계좌는 IS로 하시게 되면은 네네. 절세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3.3에서 5.5 나중에 은퇴 시기에 따라 인출 네.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그다음에 IS에는 저기 한도에 따라서 비과세도 되고 분리 과세도 되죠. 그다음에 분리 과세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좋은 거는 과세 이연. 네. 당장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세 이연 또는 절세 측면에서 말씀 주신 연금 계좌는 ISA이고 그다음에 저는 직장인이거든요. 혹시 네네. 퇴직연금 계좌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돈 나올 때가 저는 이렇게 퇴직연금밖에 없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씩 퇴직연금이 나오는데 네. 그때마다 이 관련된 종목들 국내 상장 해외형 ETF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빅테크 밸류체인 네. 액티브 시리즈라고 하면은 뭔가 네. 빅테크 AI 쪽 관련주들이 뭔가 네. 주도주로서 계속해서 시장 상승을 이끌 때 네. ETF 수익률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AI 모멘텀 이런 게 좀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새로 나온 이거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 네. 이 수익률도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만약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예. 미국이 망하거나 미국. AI가 갑자기 모든 기업들이 AI 저 이제 안 할래. 그래. 아니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요러면 펀드나 ETF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네요. 근데 요건 제가 사실 농담으로 조금 시작한 건데 물론 요 ETF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일매일 수익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AI 시대라는 것들이 물론 요렇게 많이 물으세요. AI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냐? 제가 말씀드린 거는 AI에 대한 파급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모든 삶에 다 AI가 침투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수혜를 보는 거는 빅테크 관련 기업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하이테크니까 그걸 투자해서 이익률이 더 큰 겁니다. 마진율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AI가 사실 모든 걸 사실 다 좋게 만드는 이 도깨비 방망이는 사실 아니거든요. 하나하나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AI의 산업 침투율이 올라가고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훨씬 더 과거에는 없었던 높은 수익률과 경제적 해자를 구축을 할 것이 높다라고 생각되면 이 ETF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오르는 건 아니지만 결국 과거 20년 또는 25년 동안에 저희가 성과를 봤을 때 빅테크 중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만약에 챗 GPT가 뭐 4.0이 나왔는데 만약에 5.0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성과가 조금 부진해요. 우리 예상하는 것보다 좀 별로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챗 GPT-4까지는 이 파라미터라고 하죠. 반도체를 계속 붙여가지고 파라미터 변수, 이게 인간의 뉴런과 비슷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속도도, 연산 속도도 올라가고 학습도 하고 이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조금 도달할 수는 있습니다. 벽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벽을 한번 어떻게 빠르게 뚫고 올라가서 기술이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지난주죠. 그 개발자 회의에서 네. 처음에 발표했을 때 별로다. 뭐 하냐 했는데, 그렇지만 그 활용도에 따라 가지고 네. 주가가 또 반등한 모습도 그렇죠. 있었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AI 조금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 또한 뭐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때 나와가지고 구글도 지금 당장 AI의 기술력은 아직 따라가야 되지만 제미나이 같은 경우 네. 시간이 지나면은 훨씬 더 워크스페이스라든지 활용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 활용도만큼은 구글이 막대한 데이터와 플랫폼으로 클라우드도 있죠.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봤을 때 또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위아래 업앤다운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AI 산업에 장기적으로 이 1등 종목들과 함께 투자하는 것은 유효한 전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대본상에 있는 질문은 다 드렸는데, 벌써 다 그런데 예. 그 준비하신 네. 그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자료와 관련해서 좀 네.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료를 제가 사실 이 빅테크 투자를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렇게 공감을 좀 못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 왜 빅테크 투자해야 되는지. 예,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네. 말씀을 한번 좀 드리면서 네, 시작을 좋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앞쪽에 있는 그 슬라이드긴 한데요. 저희가 미국 종목들이 테크 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미국 주식 시장이라는 네. 주제로 저희가 좀 앞쪽에 슬라이드가 있는데, 미국 테크 기업들이 좀 나오기 이전에 이 전통 제조업의 시대부터 한 4, 50년 전이죠. 그 제조업의 시대 때부터 이 테크 시대가 어떻게 미국 주식시장에 침투했는지를 저희가 장기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맨 왼쪽에는 이 전통 제조업입니다. 네. 시가총액, 요 시가총액은 S&P 500 전체인데요. 전통 제조업의 시대, 뭐 엑스모빌, 뭐 GE, 뭐 월마트, AT&T, 코카콜라,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기업들입니다. 그때 워렌 버핏이 굉장히 좋아했던 기업들인데, 역시나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서 기업들한테 배당을 많이 주는, 현금이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전통 제조업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위기 관리 또는 가치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막 뭐 미국 경제도 조금씩 안 좋아지고 조정이 받고 하면서 가격이 싼 종목들을 중심으로 현금이 있는 종목, 현금 보유가 우수한 종목에 투자하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요때 조금 IT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인텔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씩 상단이 있고, 뭐 시스코 같은 보안업체 관련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종목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됐죠.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 시대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서서히 우리한테 이게 테크라는 단어가 다가왔을 때 바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이죠. 그다음에 IBM 관련된 이 종목들이 서서히 상위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네. 조금씩 기억은 다 나실 거예요. 이 네, 시대에. 그렇죠. 예. 그리고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태동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사이에 뭐 아이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도 나오게 됐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태블릿 PC도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의 전성 시대, 뭐 페이스북, 네. 뭐 인스타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체 10위 중에서 무려 6개, 상위 6개 종목이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로 구성이 됐었고, 지금은 바로 누가 봐도 AI 시대. 그렇죠? AI 시대 같은 경우는 전체 10개 중에서 7개 기업들이 바로 S&P에서
기술주 종목들 또는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을 보게 되면 이 전통 제조업 한 30년, 한 40년 정도 1920년, 90년 초반이니까 이때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이 빵이었습니다. 네. 여기 없었죠, 당연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24년 동안에 무려 20배가 넘는 시가총액의 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이렇게 빅테크 관련된 투자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삶의 투자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봐도 될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 이 테크 기업, 지금은 소녀시대가 아니고 테크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역시나 중요한 게 이 테크 시대인데 1등 기업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그니피센트 7 이렇게만 압축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7개 기업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져가고 있는지 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역시나 빅테크 7 기업들의 기술 혁신이 바탕이 되고 있는데 요 표 같은 경우는 이 M7의 주가 이 아마 빨간색, 오렌지색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나스닥 100,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S&P 500입니다. 역시나 빅테크 기업들 7, 이 기업들이 주가의 변동성은 좀 크게 되지만 그래도 반등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 인터넷의 시대 때는 이 M7의 이 시총 점유율이 4%밖에 안 됐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SNS도 나오고 전기차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테크 7이란 용어가 한 2017년도 그때쯤 등장하긴 했어요. 그때 지나면서 현재 AI 시대까지 오면서 빅테크 7의 시총 점유율이 S&P 500 중에서 30%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단순히 나스닥 이게 상위 일부 테크주에 투자하지 마시고 이 상위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빅테크 7 기업들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빅테크 기업들 수익률 준비하셨네요. 지금 기간별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아무리 빅테크 투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빅테크 재미없다, 1년에 10% 만족 못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엔비디아부터 저 밸류체인 있는 기업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그다음에 M7, 나스닥 100, S&P 500까지 1년 수익률 엔비디아 223%, 5년 동안 3,220%, 10년 33,394%,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80%입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는 29만 4,873%. 상장한 지 꽤 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다른 종목들도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 수익률도 압도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도 보니까 수익률 괜찮은데요? 나스닥 좋죠. 나스닥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스닥 좋고 S&P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S&P의 대부분이 결국 나스닥 종목들이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 S&P 500 왜 하냐. 어차피 S&P 500은 이 M7이 끌고 가는데 그냥 M7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결국은 사회 초년생 분들 아니면 한 5년에서 10년, 15년 정도 은퇴 시기가 나면, 저 같은 경우 저도 한 20년 이상 더 일해야 되는데 저같이 한 5년 이상의 시간이 있는 분들한테는 나스닥 또는 M7 또는 이 밸류체인 상위 종목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만 있고 계속 투자하시면은 10년 연평균 수익률을 타겟해서 저희가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장기 투자에서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보니까 빅테크 내에서도 매그니피센트 7 이렇게 뭔가 조금 집중 선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테크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소개한 돈은 빅테크로 오른다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혹시 셀카 많이 찍으시나요? 그냥 그래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아니요. 어떤 질문 하시려고요? 고프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고프로는 셀카보다는 움직일 때 많이 찍죠. 고프로가 지금은 좀 나온 지 꽤 됐는데 2014년 요때 상장을 했어요. 그때. 한 10년 정도 됐죠. 그때 고프로의 수익률이 상장 직후 얼마 안 돼서 150%. 저 14년에 실제로 고프로를 사서 써봤는데. 얼리 어댑터시네요. 재밌었어요. 그때 수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주가가 빠른 시일 내에 올랐습니다만 보시는 표에서 보시는 것 지금 고프로는
주가가 우하향 완전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 경쟁 우위가 없는 기업이라면 테크 기업이라고 다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좀 냉철하게 고프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게 되면은 네. 고프로의 이 경제적 해자라고 해야죠. 네. 이 모트는 이게 짝대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거 짝대기를 할래. 네. 60만 원 주고 고프로로 찍을래. 네.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고프로 이렇게 찍어 음. 달아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찍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네. 나는 그냥 요 1달러짜리 짝대기로 음. 이렇게 할래 라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뭐 액티브 스포츠나 뭔가 레저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사실 인기였죠. 고프로가. 예. 그래서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 정도의 가치를 지불하면서 그럴 할 수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있죠. 네. 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나 어떤 분들께서는 지어낸 얘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저희가 그대로 드리는 건데 뭐 책에 나와 있다 그대로 믿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 이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 그다음에 그런 또는 현금 보유력 이런 네. 것들을 봤을 때 힘들게 그런 단기 성장만 하는 또는 경제적 해자가 없는 테크 기업에 무리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효하다라는 네. 걸 저희가 이 고프로라는 이 종목 또는 이 뭐 상품 하나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고프로를 뭐 특별히 개인적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다 빅테크라고 오르는 건 아니고 지금은 AI가 있어야 돼요. AI. 그쵸. AI 관련된 빅테크여야지 올라가더라고요. 아, 정확한 표현이신데 네. 조금 제가 혼자 소설을 써보면은 네.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네. 최근에 조금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랐죠. 어도비도 대표적으로 AI 관련된 것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미지의 저작권도 붙어 있고 이미지를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찾아준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뭐 챗 GPT나 아니면 뭐 소라라고 하죠. 거기서 이미지를 만드는데 어도비가 필요 없네. 그냥 네. AI가 만들어주냐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AI가 결합하면서 어도비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고프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AI가 만약에 결합을 해서 기존의 다른 기업들이 못했던 비즈니스 한다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나 현재는 이 빅테크 종목들을 중심으로 AI 산업이 흘러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빅테크 말고도 이 AI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산업들을 저희가 한번 표로 한번 좀 모아놨습니다. 네. 근데 역시나 주도는 이 빅테크가 중심으로 AI를 주도를 할 것 같은데 뭐 농업도 있고요, 예. 뭐 리테일도 있고요, 뭐 뱅킹도 있고, 교육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보험도 있고, 뭐 의료기기도 있고, 통신도 다 있는데 역시나 부가가치 상단에 있는 것들 또는 매출액 대비해서 AI의 기여도가 높을 것은 역시나 이 빅테크가 하고 있는 뭐 하이테크 산업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빅테크가 가장 잘 활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AI도 그냥 뭐 맨 땅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빅테크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인터뷰나 이런 거 밝힌 데서 내가 엔비디아 그냥 반도체 칩 다 사겠다 말까지 했었죠. 근데 실제로 테슬라보다 더 많이 산 기업이 있습니다. 메타입니다. 메타. 메타가 뭐 최근 한 2, 3년 동안 굉장히 AI를 많이 활용하는 바람에 굉장히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게 좋은 성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역시나 이런 AI에 대한 활용도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뭐 AI에 대한 활용도, 그걸 통한 수익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들은 역시나 빅테크 그다음에 그 선순환 투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그 AI 생태계가 어느 산업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좀 봤는데 네. 보면은 처음에 빅테크에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증설 때문에 전력 수요 급증하니까 뭐 원자재 구리 쪽도 가고 또 전력 쪽도 가고 유틸리티 섹터도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중심은 빅테크다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시고 결국 돌고 돌아 빅테크로 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도 결국 빅테크인데 뭐 나스닥 뭐 기업 내에서의 그런 빅테크 영향력도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선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전력이 뭐 인프라 구축하고 구리 가격 올라가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빅테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익들이 빅테크로 이어지고 인프라가 구축되면 결국 그걸 또 수익을 내는 건 또 빅테크고 그 빅테크가 돈 벌었으니까 더 투자를 해야지 하면서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뭐 풍부한 자금, 현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결국은 빅테크로 흐를 수밖에 없다.
돈은 결국 빅테크로 간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자료가 많이 남긴 했어요. 이거 다 설명을 주실 건가 아니면 필요한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좀 필요한 거를 네, 조금 가야 되는데 줄여서, 근데 제가 네. 시간이 한 16분 정도 남아 있는데 네. 이 슬라이드 다 설명했는데 시간 남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괜찮나요? 네? 슬라이드를 다 설명을 했는데 네, 시간이 남으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저희가 이 안에 있는 종목들 종목 얘기. 종목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ETF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건 어떤 종목이 그럼요.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관련해서 아까 중간에 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AI 반도체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챗 GPT를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 네, 좀 뒤쪽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에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이 들어갈 네. 거고요. 그 외에 메타 메타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나 아니면은 관련된 생성형 AI에 대한 활용도, 또 광고에 대한 활용도가 좀 높기 때문에 메타가 좀 들어가고 엔비디아는 또 들어갑니다. 네. 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도 결국 챗 GPT를 포함해서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해서도 들어갈 거고요. 아니면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어도비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관련돼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들로 들어갑니다. 팔란티어 같은 기업도 들어가고 AI를 통해서 좀 활용하는 사운드 하운드 AI 이런 기업들도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엔비디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같이 좀 상승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이 챗 GPT나 이 AI의 그런 소프트웨어 생태계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또는 사이버 보안 관련된 또 앱에 따라서 활용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에 대한 엣지가 있거나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을 저희가 투자를 해드리길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종목은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이 종목을 뽑는데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종목 ETF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만약에 더 잘 되게 되면은 검색이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역시나 또 클라우드들이 또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구글이 현재 압도적 클라우드는 아니죠. 지금 클라우드는 아마존인데 그래도 구글이라는 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구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아마존의 클라우드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쇼핑, 온라인 쇼핑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 검색에 따라서 또는 아마존 관련된 서핑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역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기업들이 또 일부 포함들이 있습니다. 요걸 아마 보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빅테크 밸류체인 개별 종목인데 왜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에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 메타도 들어가 있고 구글 밸류체인에 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왜 또 조금씩 들어가 있어? 라고 또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협업이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야구로 치면은 올림픽 야구 올림픽 팀을 구성했는데 프로 선수들 1군들만 구성하지 네. 이렇게 2군 선수들을 데리고 오진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각 빅테크 기업들의 이 개별의 그 코어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콜라보들이 갈수록 강화되고 엔비디아 구글도 강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부 밸류체인 종목에서도 코어라는 종목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AMD라든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또는 그다음에 클라우드 관련해서 전력 반도체 아까 말씀 주셨죠. 네. 그래서 이튼이라든지 버티브 홀딩스 관련된 기업들이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브로드콤도 제가 말씀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텔 아니면은 관련된 통신칩 또는 클라우드 장비 관련 기업들이 역시나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과 함께 커질 이런 플랫폼 생태계, 검색 생태계, 클라우드,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이런 데 함께 투자를 하시는 분한테는 바로 구글 밸류체인 ETF가 저희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입니다. 애플 온 디바이스. 예. 제가 슬쩍 봤는데 애플 쓰시네요. 네, 아이폰. 네, 이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저 오기 전에도 시리 관련된 얘기도 하셨죠. 맞아요. 네, 시리 많이 안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은 좀 더 이게 활용도가 높아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맞습니다. 네. AI죠. 애플 인텔리전스 안에 뭐 챗 GPT가 들어오는 거를 얘기가 좀 됐었고, 그다음에 또 애플이 이 AI는 조금 이게 속도가 늦어졌다. 그럼 뭐 기업 문화 탓으로 하시는 분도 좀 계시긴 한데, 그렇지만 애플이 이 세상을 향하는 게이트웨이라고 하죠. 이 애플이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플의 폰을 그래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애플이 갖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 네, 핵심 인프라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종목을 보면 역시나 뭐 ARM 홀딩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애플 핸드폰은 TSMC가 거의 다 생산을 하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칩, 뭐 퀄컴, 브로드컴의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내 기업 뭐 LG이노텍, 뭐 삼성전기, 뭐 소니 같이 뭐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플의 이 뭐 하드웨어 생태계에 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또 저희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당장에는 이 편입 종목이 이렇게 안 들어가 있거나 빠질 수도 있긴 한데, 역시나 애플의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 네, 왜냐하면 이 애플 안에 이 구글 아마 검색이 되실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구글 검색이 되는데 그 공짜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의 네. 20%가 바로 애플로 갑니다. 아, 그래요? 네, 몰랐네. 그래서 이렇게 친구로 들어오게 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구글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아니, 우리가 만든 건데 왜 우리 광고 수익의 20% 너네한테 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애플이 갖고 있는 이 게이트웨이, 하드웨어의 힘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애플이 주도하는 온 디바이스 AI 인프라도 그만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 4종을 출시하셨는지 네. 알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제프 베조스 사진은 왜 넣으신 거예요? 제프 베조스, 저희가 이렇게 빅테크 관련해 가지고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잘하냐. 네. 이 기업들은 최소 뭐 20몇 년 또는 40년 정도가 그래도 좀 된 기업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이 그래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는 끊임없이 이렇게 1위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이 이 제프 베조스의 이 명언을 통해서 좀, 네, 좀 이렇게 명언 타임. 네, 명언 타임. 네, 데이원. 소개해주세요. 네, 네. 데이원 늘 첫날처럼. 제프 베조스가 실제 한 말입니다. 네. 계속해서 창조하세요. 당신의 첫 아이디어가 미친 것처럼 보일 때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게 하세요. 지금 겨우 데이원일 뿐입니다. 좋은 말이네요. 네, 이게 설립된 지 몇십 년이 된 회사도 처음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가고 혁신하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제프 베조스의 이 명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20-30년 현금도 되게 많은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글로벌 시총 상위 있는 기업들이지만 그 안에서 계속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찾으러 나가려고 하는 이 기업의 이 정신이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단순히 재무적으로 나오는 그런 유형의 가치 이상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더 1등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정말 네. 왜 빅테크에 투자해야 되는지, 네. 왜 또 에이스 빅테크여야 되는지, 네. 왜 또 밸류체인이어야 되는지, 왜 액티브여야 되는지 알겠네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